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재명 주변 5명 사망,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라.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이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상당히 국민들도 혼란스러운 정황이죠. 네, 지금 뉴시스에서는 이재명 전 비서실장 조문이 지연되고 있는데 유족의 거부가 관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죠. 네, 이러한 정황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요. 네, 유동규는 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에 이재명 책임져야 한다. 네, 숨진 전 비서실장 이재명 사소한 부분도 챙기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전 비서실장 극단 선택에 이재명은 검찰에 미친 칼질 용서할 수 없다, 그야말로 광기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유서 첫 장에 정치 내려놓으시라, 집안 풍비박산, 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희생 없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실이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주변 인물들이 5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유동규 이 전 측근이죠. 이 전 측근 같은 경우에도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인데 이 사람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네, 그래서 서둘러서 이 대장동 특검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이거는 밝혀내야 된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대장동 특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명백하게 가려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서 첫 장에는 정치 내려놓으시라, 이런 얘기고, 이재명 주변 인물 5번째 사망이다. 네, 전 비서실장 전 씨는 누구인가 해서 이 전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한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라는 거죠. 네, 유서가 발견이 됐고 이 유서가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저도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당당한 사람들은 잘 자살 안 합니다. 네, 당당한 사람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 한 사람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어, 분명히. 그래가지고 기소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살 쇼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살 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면 싸우죠. 저도 누명을 써가지고 아주 큰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를 아예 그냥 한국인하고 외국인들이 살해하려고 제 집을 포위하고 저를 살해 작업에 들어가서 CCTV 끊어놓고 그리고 이제 저를 살해하는데, 저는 그때 7층 건물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했어요. 뛰어내리면 이제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끝까지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법정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법정에서 보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겼죠. 제가 승리해서 그 당사자가 구속되고, 그리고
형을 집행받고 또 민사 소송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내가 당당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뭐 이 상황에서 죽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힘들면 제가 힘들면 다 사건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냥 진짜 뭐 다 집어 던져버리든지 하지만 살아있는 한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이재명의 죽음의 정치 멈춰달라 조정은 오늘만큼은 문상 다녀오시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숨진 전 이재명 비서실장 유서에 난 억울하게 연루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가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이번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법원하고 상대해서 검찰을 그렇게 비판하니까 난 검찰 니네 말고 법원하고 상대하겠다 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뢰가 좀 무너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 여당 대표로서 대선에 나와가지고 왜 또 보궐선거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리고 다시 또 당대표에 나가게 됐느냐. 네,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특히 이 조정훈 이 의원은 계속해서 그 방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당대표를 내려놓고 이 명백하게 자기가 무죄라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해 갖고 무죄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회상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회상할 거예요? 본인이 이거 무죄다, 나는 무죄다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완전히 무죄로 밝히게 되면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다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몰락.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그 측근들도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네, 저는 그 민주당에서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 박지원 전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네,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 네, 그리고 국힘도 보면은 그 천하람 후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국힘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뭐 당정일체니 명예당대표니 해가지고 계속 뭐 영웅화시키고 우상화시키다가는 결국에는 붕괴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우리 국민들이 깊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당대표를 내려놓고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